화학결합 있어. 화학결합은 뭐니?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지. 근데 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지. 뭐가 있니? 제일 먼저 공유결합이 있지. 공유결합이 있지. 공유결합은 뭐니? 비금속이 뭘 공유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서 무슨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야? 옥텟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지. 옥텟 규칙이 뭐니? 각 전자가 원자끼리를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지. 근데 그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다 있지. 첫 번째 껍질 K 껍질에는 몇 개?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L 껍질에는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 N 껍질에는 원래 1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8개니까 288이야. 이걸 만족하면 그 원자가 안정이지. 그래갖고 모든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결합을 하는 거야?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결합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갖고 뭐가 있어? 비금속이 뭐가 있냐? 비금속은 이렇게 왼쪽하고 가운데는 금속이지. 비금속은 뭐 있어? 뭐 예를 들면 비금속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염소, 플로린 같은 거, 이것들밖에 없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알아놓으면 편하지. 가지고 뭐 있냐? H2, O2, N2와 같이 같은 격끼리 결합하거나 서로 다른 격끼리 결합한 CO2, H2, NH3, CH4가 있지. 이해됐니? 이런 것들이 뭐야? 공유결합이지.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고 결합하는 거. 이게 이해돼서? 그 다음 이온결합 있지, 얘들아. 이온결합은 뭐니?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얘들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들은 뭐든다 했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했지. 그럼 얘가 전자를 내놔. 그럼 얘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옥텟 규칙을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지?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즉,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결국에는 무슨 규칙? 전자 잃고 금속은 양형이 되면서 옥텟 규칙 만들어갔지.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 만들어갔지. 결과적으로 얘들도 뭐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려는 거야. 이해됐니? 네. 갖고 뭐가 있어? 이온결합. NaCl, 염화투. 그 다음에 염화구리. MgCl2. 네가 틀린 거. MgF2지. 네가 틀린 거는 MgF2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는 전자 잃고 양이온 되지. 그럼 전자 하나를 주고. 그럼 얘가 음이온 됐잖아. 얘는 전자 두 개를 내놓지. 그러면 각각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음이온이 되잖아. 밀가 음이온이 되잖아. 응? 이해됐니? 네. 이렇게 되잖아. 이온결합이 있어. 얘도 옥텟 규칙 만들어간 거야. 그 다음 금속결합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 푸는 거 보면 니들 이번에 그 2학년들 있잖아. 개작살 같다니까. 졸라 옛날보다 어렵게 된다니까. 문제는? 문제를 다. 하고 그래갖고 지구가 빼놓고는 물화성이 어렵게 됐어. 그러니까 네 학교 선생들은 그런 것 같아. 개념이 없어. 머리가 없어. 왜냐면 자기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몰라. 문제만 어렵게 돼.
문제 어렵게 되면 뭐 자기 실력이 올라가? 그렇잖아. 자기 레벨로가 올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 뽐내기도 아니고 얘들한테 문제 적당히 어렵게 돼야지. 뭐 애들이 풀지. 그러면 야 너무 어렵게 되면 변별력이 있어 없어? 없어. 너무 어렵게 되거나 너무 쉽게 내도 변별력이 없어. 적당히 내야 돼. 그러니까 수업은 개떡같이 하고 문제는 개떡같이 되면 그건 선택이 아니야.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 수업은 개떡같이 하지. 수업 들어? 이게 듣긴 들어? 근데 수업이 좋아? 안 좋아? 네. 과학은 엄청 빠르게 나와. 그래? 혼자만 수업해? 아니요, 같이 하는데 엄청 빠르게 나와. 얘는 금속양이온하고 전자가 결합. 여기서도 금속이 뭐가 되고 전자 잃어가지고 내놓지. 그러면 금속 플러스야 양이온. 얘 마이너스야. 얘도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무슨 규칙? 억택 규칙 맞아. 이해됐니? 예.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자. 모르는 문가 있으면 바로 말해야 돼. 이제 뭐냐면 이 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해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야지 자기가 모르는 걸 찾을 수 있어. 근데 문제 안 풀고는 여기선 답이 안 나오잖아. 근데 개념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은 니들 좀 낫다. 2학년 올라가면 더 심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개념의 이해에 대한 걸 갖다가 확실히 해놔. 연습을 해놔. 그래야지 지금 2학년 갖고 하려면 힘들어. 특히나 2학년 때 물리화학은 일단은 제일 어려워.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 돼. 보자. 그러면 금속 결합에 대표적인 게 철이 있어. 철은 이가철도 있어. 삼가철도 있어. 뭐냐면 전자를 2개 내는 놈도 있고 3개 내는 놈도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2개를 내놓으니까 이가철로 하잖아. 전자를 내놓지. 이렇게 되면서 양이온이 됐단 말이야.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나서 양이온이 되는, 즉 산화되려고 해. 금속의 반응성이. 그러면 자,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야.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야. 그럼 이렇게 갖고 야, 금속의 특징은 뭐든지 다 전자들만 돼. 방치로 치지.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지 않아. 유지된 밀려날 만큼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망치를 쳤을 때 금속이 뚝 끊어지지 않고 밀려나지. 갖고 펴지는 성질, 전성.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있단 말이야. 전성에 의해서 호일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 압축하면. 알루미늄 호일. 너 쓰잖아. 맨날 캠핑 가면 쓰잖아. 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길게 만들 수 있지. 철사. 다 전자 때문에 나타난 거야. 전성, 연성. 그리고 전자가 전기도 잘 통하게 한다면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다 전자가 아니다. 그리고 전자가 빛도 반사해. 광택도 갖고 있다. 그래서 금속이 산화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니? 자, 전부 다 뭘 만들어가기 위한 거야? 과학결합은? 억택 규칙 만들어가기 위한 거야. 에이? 억택 규칙 만들어가기 위한 거야. 에이? 이해됐죠? 그럼 보자.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 보자.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에서 첫 번째 보자.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지. 근데 얘들은 봐라. 이온 결합 물질은 자, 첫 번째 봐봐. 쓸 때 어떻게 쓰냐? 무조건 뭐부터 쓴다? 양이온부터 써.
다음 음이온을 쓴다.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읽어야 돼. 야, 이온이라는 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뭐라고 합니다. 이온이라고 하지. 왜? 야,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러면 가벼운 누구만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어. 모든 전기적 현상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전자 때문이지. 갖고 얘는 봐봐. 중성인 원자가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많게 되지. 그리고 얘는 음이온은 뭐야?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으니까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하나를 얻으면 일가 음이온, 두 개를 얻으면 이가 음이온, 세 개를 얻으면 뭐야? 삼가 음이온이 되겠지. 근데 양이온은 그 뒤에다가 이온일 때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온만 붙이면 돼. 근데 음이온은 이름 붙일 때 뭐뭐화 이온을 붙인다. 근데 산소라든지 염소는 어떻게 돼요? 소자를 빼버려. 산화 이온, 염화 이온. 그러니까 얘가 부를 때는 염화 나트륨이 되지. 그리고 화합물은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갖고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성질만 갖는 걸 화합물이라고 하네. 응?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총전하량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양이온의 총전하량과 음이온의 총전하량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뭐니까? 중성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비로 결합할 수밖에 없어. 얘들이. 야, 얘는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1로 결합하지. 근데 1은 생략해 주지. 이해됐어? 기경이? 뭔 말인지 알겠어? 야, 얘들은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지. 벌써 0이잖아. 전하량 합이 0이지. 그럼 얘들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1로 결합하잖아. 근데 1은 어떻다? 생략한다 했잖아.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염화구리. 봐봐. 야, 얘 몇 가양이온이야? 다 까먹었지? 다 까먹었지? 선생님이 쓰고 해줄게. 옛날에 써놨냐?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 써놨냐? 안 써놨지? 봐봐. 양이온은 뭐라 했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효과지.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에는 전자 하나를 잃으면 일가 양이온, 두 개를 잃으면 뭐라 그랬어? 이가. 세 개를 잃으면 상가 양이온이야. 그러면 일가 양이온에 뭐가 있냐? 수소가 있어. 근데 수소는 금속은 아니야. 양이온이 되는 놈들은 대부분 금속이야. 근데 얘는 애외지. 비금속인데도 양이온이 되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뭐 있냐? 제일 많이 나온 것들 뭐 있어? 나트륨, 일족인, 칼륨, 그 다음 뭐 있어? 은, 또 뭐 있냐? 암모늄 이온이 있어. 암모늄 이온은 뭐야?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 얘는 뭐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 원자 하나가 이온이 아니라 원자 여러 개가 뭉쳐갖고 이온이 되는 놈들이 있어.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 이해됐어? 여러분 이가 양이온은 이족인 누구 있냐?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철도 있어. 이해됐어? 그 다음 얘들은 전자를 몇 개를 잃어? 두 개를 잃어. 그리고 알루미늄은 상가양이 시탄적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 다음 음이온이 있다.
뭐냐 일가음면 있어. 일가음면은 뭐야 전자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있어? 17쪽이 뭐 있어? 플로린, 염소, 뭐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얘들은 원자 단위입니다. 원자가 2개 이상 모였으니까. 이가음면 뭐가 있어? 자, 산소하고 16종인 황이 있어. 그 다음에 탄산이온, 황산이온이 있어. 이거는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적어놔.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놔. 표시해놔. 네가 우리 학원으로 가니까 입질하는 놈이 있어? 없어? 동화는 잘 지내냐? 동화는 보이냐? 동화 여기 아는 거 같은데. 거기 안 갔어? 이랑 안 갔어? 오늘 어디 갔나? 동화는? 뭐 아무 아는 애가 없던데요. 특성화가 있어. 특성화? 정석 한번 정석 갔어? 아 정석 아니고 다른 이렇게 뭐 마이스터. 정보. 정보과학고 이렇게 해양과학고 아니고? 다른 거고 정보과학고 그냥 이거 어디 하고 있는? 있어. 정석이랑 애들 정석 안 되면 가는 데 있어. 정보과학고 A야? 3가야? 예지. 오늘 너 사주일 날 돈 갔거든.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돈 가져온 거 맞긴 해? 갖고 와, 진짜 갖고 와, 진짜. 나 이따 나갈 생각이었는데. 또 막. 갖고 호호. 와야지, 갖고 와야지. 나 나가자. 아니, 비가 오는 관계로 아니야. 오천시 예비 종료할 것 같아. 롯데월드 실내도 있어? 응? 롯데월드 실내도 있어? 롯데도 실내야 원래. 실외 아니야? 실내가. 실내인데 외가 꼬리 외가 또 있어. 가던 데는 에버랜드고 저번에. 아니 애벌레. 아 쳐봤어 안 쳐봤어? 내가 쳐보랬지. 싸웠지. 형이 시험 오빠한테 엄마한테 예. 엄마가 이제 얘 혼자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랬어. 이렇게 보내라 했었는데 모르지. 이제 본인이 와야지 오는가 보다 그렇지. 형이 안올것 같은데. 그래? 왜? 여기 한번 타렸잖아. 그래도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뭐냐 와야지 뭐. 응? 근데 동화는 특성하고 같대. 특성하고? 네. 어떻게 알아? 기영이가 작년에 같은 반이었어. 동화. 특성하고? 네. 왜? 엄마가 계집도 이상해 좀. 맨날 싸우잖아요 동화.
야, 그걸 부셔버리잖아, 엄마가. 컴퓨터 보시는 거. 그리고 엄마가 술 먹고 그 부셔버리는 거 그래. 그래갖고 옛날에 노트북도 부셨어. 컴퓨터뿐만 아니라. 반대로 적어버리시는 거. 어? 반대로 노트북 적어버리시는 거. 성과 있어, 엄마도. 동아 엄마도. 응. 자,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정해지지. 여마 우리야. 얘가 2 플러스지. 얘가 1 마이너스야. 이렇게 했는데 얘를 갖다가 숫자를 갖다가 밑으로 내리고 x자로 내리면 돼. 어? 그러면 자 CU는 2 플러스니까 CL은 1 마이너스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CL이 몇 개가 필요해? 0이 되려면 2개가 필요하지. 얘가 2 플러스잖아. 얘는 1 마이너스니까 얘가 몇 개가 필요해? 2개 필요하지. 따라서 염화고리가 되는 거지. 읽을 때가. CU, CL 추가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야. 네가 말한 마그네슘 Mg, Fg 플로리나 마그네슘인데 얘가 2 플러스고 얘가 1 마이너스니까 얘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2개가 필요한 거지. 예. Mg, F2가 돼야 돼. 그 다음 알루미늄하고 산소하고 산알루미늄이 되지. 얘가 3 플러스지. 얘가 2 마이너스지. 그러면 얘가 2개가 있다. 그러면 6 플러스지.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니까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돼. Al2 O3 산화 알루미늄 플로리나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그려. 플로리나 마그네슘. 그리고 봐봐. 얘들은 봐봐. 이온 결합들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NaCl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 NaCl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양이온이 X축, Y축, Z축으로 줄ler면 줄ler면 그러다 보니까 Na 플러스 Cl Na 플러스 Cl 그리고 얘가 또 여기서 Cl, Na 이렇게 있단 말이야. Cl, Na가 있어. 야, 태연이 수학은 잘 봤냐? 몰라. 몰라? 너는 수학 몇 점만 있어? 이번에 수학 어려웠다면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나. 그래? 쉬웠어? 쉽진 않았지. 쉽진 않았어요. 자, 봐봐. 그리고 NaCl 이렇게 번갈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있잖아. 너무나 단단히 얘기하고 있어. 갖고 일정한 모양을 이루지. 그걸 갖다가 고체 결정이라고 해. 결정을 이루. 그러니까 얘들이 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너무나 단단히 결합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전류를 안 고칠 때 전류 안 흘러. 너무 센 단단하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냐 안 나냐? 안 나뉘지. 그러니까 고칠 때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전류를 흘러주려면 2개야. 전자하고 이온밖에 없어. 근데 얘들이 이온화가 돼야 되지만이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지. 그래야지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얘들은 고칠 때는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너무 공간상에서 단단히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고칠 때는 전류 안 된다. 이해됐지? 자, 봐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룬다. 일정한 모양을 이룬다. 그리고 양이온의 전하의 전체 합과 음이온의 전하의 전체 합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진다. 염화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 일가 음이온이니까 얘들은 1대1로 결합하지. 근데 염화 칼슘은 야 칼슘이 2가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이 일가 이온이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2로 결합하지. 이처럼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 이 이온들이 결합하는 개수비가 결정된다. 이해돼? 그리고 화합물은 무조건 총전하량의 합이 어떻게 된다? 양이온의 총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총전하량의 합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돼. 그리고 염화 나트륨도 NaCl이 하나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서 여러 개가 결합하다 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세지. 그러니까 일정한 모양 결정을 이루고 이것들이 고체 상태일 때는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 다음 보자. 이온 결합의 성질 보자. 이해됐지 얘들아? 예. 야, 이걸 잘하자.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는 거는 기본은 개념이니까 개념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 수업 시간에 그걸 해결해.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오늘은 야, 그 클리닉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을 거야. 선생님이 안 올 거야. 오늘은 쉴 거야. 그러면 오늘은 쉬어. 다음 주부터 해. 예. 클리닉 좋지. 기계가 처음으로 너 전라도구나.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 알지?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얘들 좀 많이 모집해와. 갖고 야 그러면 뭐 데려오면 선생님이 뭐 상품권이라도 줄까? 애들이 과학 시험 끝나자마자 막 과학학원 찾는 애들이 좀 있었어? 네, 애들이 막 과학학원 다녀야겠다 막 제가 저희 학원 오라고. 근데 왜 묻는 애가 없어?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아니 이렇게 말로만 한 거야. 말만 던질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이온 결합의 성질에서 봐봐. 자, 첫 번째. 자, 녹는 점 끓는 점 보자. 야, 녹는 점 끓는 점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야. 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 내가 이걸 끊기 위해서는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줘야 되겠지.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니? 높아지겠지. 일반적으로. 이해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물질이.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 그럼 내가 이걸 끊기 위해서 그러잖아. 야, 고체인 얼음이 이렇게 고체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따닥따닥 붙어있지. 입자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이 세. 근데 액체는 뭐야? 이게 이 인력이 약간 약해져. 그러면서 약간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잖아. 그리고 기체는 아예 이 결합이 어떻다? 끊어져 버린 거야. 지 마음대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특히나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무슨 힘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엄청 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끊어가지고 상태 변화를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많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다. 왜? 자, 봐봐.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고체. 응? 즉 뭐냐면 야, 끓는 점 녹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이잖아.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세. 그러면 이걸 끊기 위해서 내가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지.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자, 내일 축구하냐? 뭐예요? 토트넘? 저 잘 몰라. 야, 내일 할걸? 이게 최현준인가 는 이제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와갖고 전화하니까 다 다음 주에 온대. 다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 이온결합 물질은 거의 대부분 물에 잘 녹아. 야, 소금, 염화 나트륨도 물에 잘 녹고, 물에 잘 녹는단 말이야. 대부분은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아니에요. 이온화가 돼. 선생님 아까 전에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가 되겠지. 뭐, 전자하고 뭐다? 이온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면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선생님 뭐라 했어?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겠지.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물에 녹지. 그러면 이온화가 쉽게 돼. 그러면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즉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흘러 안 흘러?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안 돼. 근데 액체 상태가 되거나 수용 상태가 되지. 액체는 용융된다 그래. 녹아. 녹거나 물에 녹지. 그러면 이온화가 잘 돼. 그러면서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뭐다고?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흘러. 그러나 액체나 수용의 상태가 되면 전류가 잘 흐른다. 왜? 이온화가 되니까. 물에 녹아서. 즉 물에 대한 용융성이 좋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물에 용융되냐? 얘들아 뭐 하냐면 이렇게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 있지.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물도 뭘 띈다? 부분적으로나마 물은 전기를 띄어. 수소 부분이 H2O잖아. 수소 부분이 플러스,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를 띄어. 마이너스를 띄어. 그러면 얘들이 물에는 물이 많겠지. 다구리를 들어가. 이석기한테 물 분자 여러 개가 달라요. 얘들도 전기를 띄니까 힘을 합해갖고 물 분자들이 합해갖고 다구리를 치면서 씨발 너 나와 그러는 거야. 갖고 뜯어내버리는 거야.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화된다. 물에 둘러싸인다 해갖고 수화되면서 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에 녹는 거야. 즉 봐봐, 나트륨 이온에는 이제 나트륨이 플러스니까 산소 부분이 이쪽으로 달라들어요. 이렇게 달라들어갖고 뜯어내요. 물 분자가 여러 개가 달라들어갖고 이온을 뜯어내. 그러면서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물 분자에 둘러싸인다 해갖고 수화된다고 해요. 옆에 나왔어. 옆에 나왔어. 여기 나왔어.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 까닭은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양이온은 마이너스고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되니? 옆에 써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수화된다고 해. 물에 둘러싸인다 해갖고 수화된다고 해. 이걸. 이해됐지? 그리고 염화이온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부분이 달라붙어 물 분자에 플러스 부분이 수소 부분이 달라갖고 뜯어내버려.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나는 재우가 간다고 그러는데 가감이 보내줬어. 왜냐면 재우 혼자 가지고 1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걔가 한 타입 찾으라고. 그리고 맨날 멀잖아. 멀고 그리고 얘가 공부를 안 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야 알았어. 그리고 끊었어. 뭐냐 얘기한된 이별이었잖아. 네. 저희 끊을 거 아니에요. 끊을 거 했어. 왜냐면 너무 멀어. 1시간씩 걸리니까 여기 오려면 강좌 1시간 그러잖아. 그리고 걔가 공부를 안 해. 결정적인 원인은. 자, 그 다음에 봐봐. 전기전도성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높지.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온화가 되지. 액체나 수용의 상태는 이온화가 된다겠지. 그러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고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결정의 변형.
야, 여기서 망치로 이걸 치지. 소금을 쳤다. 그러면 CL이 내려와 버려. 그러면서 CL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들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지. 이렇게 잘 부셔져. 망치로 치면 어떻다? 잘 부셔진다. 봐라. 뭐라 그러냐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왜?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에 띈 이온들이 만나게 되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망치로 치면 쉽게 부셔지거나 쪼개지지. 이해됐니?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은 뭐 있냐? 대표적인 게 염화나트륨, 소금이지. 그 다음 탄산칼슘 뭐냐? 우리 달걀 껍질, 조개 껍질, 분필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다. 석회성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염화칼슘이 뭐냐? 야, 물 먹는 하마 있잖아. 네. 염화칼슘, 물 먹는 하마의 주성분이고 우리가 겨울에 눈 왔을 때 눈이 얼지 말라고 뭐 뿌려? 염화칼슘 뿌리지. 제설제로 쓰이지. 네.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쓰인다.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다. 이거는 뭐야? 빵 구울 때 여지. 베이킹 파우더가 있어. 그러면 이게 열분해 돼갖고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기체니까 빵을 부풀게 해요. 그러니까 빵이 부드러워지면서 부풀지. 옛날에는 이 베이킹 파우더 안 줬지. 네. 빵 굽지. 씨발 빵이 완전히 바게트를 만들지. 그러면 몽둥이를 만든 거야. 그거 올라간다는. 어?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프가 생긴 거야. 녹여서 먹지. 녹여서 먹잖아. 입에다 치맥 때 위에다 올려놓고 침으로 녹이거나. 그래서 수프 문화가 발달한 거야. 숲이 그래서 생긴 거야. 왜? 빵이 딱딱해갖고 못 먹으니까 담가놓잖아. 담가놓으면 부드러워지잖아. 그래서 숲이 생긴 거야. 이해됐니? 예. 올라와. 다음 염화칼슘이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얘가 제설제로 쓰인단 말이야. 이걸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를 찾기. 봐봐. 눈이 오면 도로에 제설제를 뿌려 눈을 녹인다. 제설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의 제설의 원리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염화칼슘에 대한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를 조사해보자. 그럼 보자. 염화칼슘의 제설의 원리는 뭐냐? 염화칼슘은 공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스스로 보내되는 뭐가 있다? 조회성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 먹는 하마 있잖아. 뚜껑 까지. 이 비를 까잖아. 그리고 이제 뭐 옷장에다 넣거나 막 여잖아. 그러면 뒤에 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가루 소리가 들려. 근데 뒤에 보면 물 소리가 들리지. 얘가 뭘 흡수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스스로 녹아버려. 그래서 물로 변해.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변하지.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을 흡수하니까 엄청 많이 흡수하지. 꿀렁꿀렁 하잖아. 너 안 해봤냐? 너 안 치웠지? 한 번도. 너는 치워봤어? 아니요. 들어보기만. 선생님 맨날 내가 이제 나 혼자 살잖아. 혼자 사니까 사온 것도 내가 사오지. 요새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게 더 싸고 좋아.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물티슈 있잖아. 물티슈나 뭐 있잖아. 다량으로 필요 없겠지. 이 물 먹는 하마나 그때 되면 한 번에 박스채 주문해. 그러면 졸라 편하거든. 그렇게 해. 근데 치우는 것도 내가 치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물 먹는 하마는 물이 많잖아. 이렇게 여기에 보면 그 위에 겉에 있잖아. 테두리에 있잖아. 뭐가 있어? 우리 뭐 포장 음식 시키면 톱니바퀴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게 있어. 쭉 잘라갖고 물 버리는 거야. 우리가 왜냐하면 이 염화칼슘이 어떻게 안 좋냐면 염화칼슘이 제설에 올리는 탁월해. 소금보다도 더 탁월해. 왜 그러냐면 얘는 봐봐. 수분을 흡수해갖고 스스로 녹지. 스스로 오면서 열을 내는 거야. 열을 내니까 눈도 녹겠지. 근데 봐봐. 얘가 이온결합 물질이지. 그러면 물에 녹아갖고 이온화가 되지. 이온화가 되면서 소금이 그냥 물은 0도에서 끓지. 아예 100도에서 끓지. 근데 소금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보다 더 높은 데서 끓고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지. 왜 그럴까?
이 소금이 물의 증발을 방해하는 거야. 소금이 증발 안 되니까 얘는 물의 증발을 방해하니까 100도보다 더 높은 데서 끓는 거야. 그리고 야, 왜 끓는 점이 계속 높아져? 물만 증발하니까 소금은 남지.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 그러니까 소금의 끓는 점을 닮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라면 끓일 때 맨날 말하잖아. 스프 먼저 해야 돼, 면을 먼저 해야 돼. 스프를 먼저 해야지. 왜? 스프를 먼저 하면 끓는 점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끓을 거 아니야. 결정이 났지. 과학적으로. 그러면 얘도 이제 0도 이상 안 얼어. 염화칼슘이 녹아있는 물은 0도보다 더 낮은 데서 얼어. 그러니까 안 얼어 버리지. 그리고 어느 점이 계속 낮아지지. 왜? 물만 얼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농도가 높아지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거기 봐봐. 염화칼슘 공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다. 눈 위에서 염화칼슘을 뿌려두면 염화칼슘이 수분을 흡수해서 녹고 이에 발생한 열이 눈을 녹인다. 그리고 또한 염화칼슘은 물 분자의 규칙적인 배열을 방해해서 녹은 눈이 얼지 못하게 하지. 어느 점을 낮춰서. 이해됐니? 네. 바닷물하고 똑같은 거야. 다음 염화칼슘 제설제의 부작용과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조건 봐봐. 염화칼슘 제설제 부작용은 얘는 하천을 오염시켜. 도로에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 왜냐하면 야, 봐봐. 삼투에 의해서 밖에가 고놓은 거지. 그러면 나무에 있는 뿌리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 죽지. 그리고 시멘트 차량이나 시멘트와 차량 철제 구조물을 잘 부시켜. 차를 갖다가 여기다 세우는 거하고 바닷가에 세우는 거하고 누가 더 부시지 않겠까? 바닷가. 똑같은 거야. 염화칼슘이 전해질이란 말이야. 전류를 자극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부식을 잘 시켜. 이해됐어? 그리고 호흡기나 피부 등의 질환이 일으켜갖고 인체에 해롭다. 그리고 옆에 보자.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조건 봐봐. 생명체에 해롭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제설 작업이 쉽고 제설의 효과를 갖다가 좋아야 된다. 시멘트나 차량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되는 거 소금, 바닷물, 돌가루가 있지. 우리 뭐 있잖아. 옛날에는 못 썼어. 너 연탄 안 떼봤지? 옛날에 연탄 많이 뗐단 말이야. 연탄에가 눈 오면 미끄러질까봐 연탄 부셔갖고 깔아놓는단 말이야. 그랬지 옛날에는. 그래갖고 울릉도는 졸라 눈이 많이 온다. 울릉도는 나리 분지라고 해갖고 여기가 분지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다리 이렇게 돼 있잖아. 울릉도 자체가 가운데가 분지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에 눈이 너무 많이 나고 사람들이 못 나다닐 정도야. 1m씩 오니까. 그래갖고 제설제로 뭐 사용한다냐? 바닷물 뿌려버려. 그냥 바닷물 뿌려버려. 그리고 옆에 봐라. 염화칼슘의 제설 효과와 부작용 봐봐. 제설 효과는 같은 크기의 얼음을 조각을 설탕, 소금, 염화칼슘을 뿌려두면 누가 제일 많이 녹아? 염화칼슘이 제일 많이 녹지. 그 다음 소금, 설탕이야. 제설 효과는 염화칼슘이 제일 크지. 그리고 봐봐. 부작용은 뭐야? 식물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뿌리면 입이 누렇게 변하지. 말라 죽지. 선생님 뭐라 했어? 밖에가 고농도면 상추에 의해서 나무 뿌리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겠지. 그러면서 입이 누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좀만 쉬어야겠다. 쉬고 하자. 아까 좀 눌렀었지? 네, 아까 쉬는 시간 할 때 썼어요. 물 분자 몇 개니? 3개야. 그러면 물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는 몇 개야? 2개. 산소 원자 1개지. 예. 그러면 수소 원자는 물 분자 3개로 몇 개 있니? 3이 6이니까 6개.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니? 3일은 3이니까 3개지. 총 9개.
9개의 원자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물질의 성질 보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자, 첫 번째 봐봐. 녹는 점 끓는 점 봐봐. 야,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낮아. 응? 그래갖고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지. 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 뭐라 했어? 녹는 점 끓는 점은 뭐라 했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분자 간의 인력이라 있어. 분자 간의 인력이 낮아. 그러면 이걸 끊기 위해서 내가 열 에너지를 적게 줘도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그래가지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용이성은 대부분 물에 잘 안 녹아.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는데 분자의 성질에 따라 물에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다. 근데 물에 녹는 거는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아모니아 있고 물에 안 녹는 것은 메테인, 질소 등이 있는데 얘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 흘러가는 거야.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가 돼도 전류 흘러가는 거야. 안 흘러. 왜?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더라도 분자 상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있지. 그러면 중성이니까 이동을 해야 안 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가해줬을 때 이동해야 안 해. 안 하지.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거는 전자하고 뭐밖에 없다? 이온밖에 없어. 근데 얘는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니까 이동을 해야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정리적 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고체일 때도 안 흘러. 액체, 수용의 상태에서도 흘러. 안 흘러. 왜? 특히나 액체나 수용의 상태일 때 중성이 뭘로 존재하니까? 분자 상태로. 그리고 나서 봐봐. 근데 예외가 있지. 누구? 탄소로 된 흑연. 탄소로 된 흑연은 야, 우리가 전지에 있잖아. 건전지 있잖아. 플러스 그걸 뭘 쓰는 게 아니야? 탄소막대를 써. 흑연막대를 써. 얘는 전류 흘러. 예외적으로. 고체일 때. 그리고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 흘러가. 이해됐어? 야,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나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A적인 놈이 있다. 옆에 53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쪽에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전기도성이 있고 염화수소나 암모니아와 같이 기체가 물에 녹아서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도성이 있다. 예외다. 예외. 이해됐지요? 그리고 옆에 이거 나왔다. 분자류는 원소의 종류가 같아도 원자의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틀려진다. 자, H2O 물하고 H2O2가 뭐야? 과산화수소지. 얘들은 수소 원소하고 산소 원소로 같이 이루어졌어. 근데 숫자가 틀리니까 얘들은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종류가 다른 분자야. 응? 이해되니? 넘겨. 그 다음 보자.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 보자. 자, 에탄올이 있어. 에탄올이 있고 알코올에는 메탄올이 있어. 메탄올은 뭐니? 공업용 알코올이지.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눈 멀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뒤져. 그러니까 야, 메탄올이 눈에만 들어가도 눈 실명돼.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실명되고 에탄올이 뭐야? 식용 알코올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주로 먹는 소주, 에탄올. 이게 소주가 16도 그러지. 그러면 에탄올이 16%가 포함된 거야.
그 도수를 결정하는 거야, 일단. 퍼센트가. 이해됐니? 그 소독용 알코올이나 술로 쓰이지. 뷰테인은 뭐니? 야, 메테인 CH4가 뭐다? 우리 방구나 트림의 성분이야. 이게 천연 액화가스 LNG의 성분이야. 이게 원유를 뽑지나 그러면 보통 요 LNG가 같이 나와. 근데 그게 메테인이 그 성분이야. 그리고 우리 이게 LNG가 메테인이 우리 도시가스야. 도시가스가 메테인 냄새야. 우리 방구도 트림도 다 메테인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LPG 있지. 통에다 보관하는 거지. 아니면 부탄가스 있지. 그게 이제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으로 되어 있어. LPG는. 그러니까 뷰테인은 휴대용 버너의 연료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휴대용 가스, 부탄가스라고 했잖아. 뷰테인이야. 그리고 설탕도 음식용의 조미료인데 얘도 공결한 물질이다. 아세틸살리실산 있지. 뭐야? 아스피린. 얘도 뭐다? 공결한 물질이야. 야, 아스피린을 어떻게 만드냐? 버드나무 껍질에 보면 살리실산이 있어. 그리고 아세틸산하고 살리실산하고 섞지. 그러면 아세틸살리실산이 되면서 그게 아스피린인 거야. 우리 진통 해열제지. 근데 얘가 속이 좀 쓰려. 갖고 속 쓰림을 해결한 게 뭐야? 타이레놀이야. 그게 복구한 거 타이레놀이야. 우리가 요새 아스피린 안 먹잖아. 네. 뭐 먹어? 다 타이레놀. 타이레놀 먹지. 왜? 아스피린은 속이 쓰려. 그런 부작용이 있어. 이해됐니? 그걸 갖다 보완한 게 타이레놀이야. 이해됐죠? 예. 그 다음 보자. 그 밑에 결합 종류에 따른 물질의 전기전도성 비교.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설탕, 포담, 녹말의 고체 상태와 수용 상태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하고 이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로 구분한다. 봐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정전기에 단단하게 결합하니까 전류를 안 흘러. 근데 액체 상태, 수용 상태가 되면 전류 흐른다 했지. 근데 봐라 얘들아. 그러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체 상태에서 전류 안 흐르고 액체일 때 액체나 수용 상태에서 전류 흐르는 놈은 이온결합이야. 근데 고온결합은 고체, 액체, 수용 상태 모두 안 흐른다 했지. 그러니까 고체, 액체, 수용 상태에서 모두 안 흐르면 뭐다? 공결합. 근데 금속결합은 고체일 때도 전류 흐르고 액체가 됐을 때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다 전류입니다. 금속결합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전도성으로 이게 금속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공결합인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전기전도성으로. 옆에 나왔어. 봐라. 이온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이 있어.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 없고 액체나 수용 상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공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 상태 모두 없다. 단 공결합 물질에서 예외가 있다 했지. 탄소, 흑연은 고체일 때 전류 흐르고 암모니아나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했지. 예외라 있어. 그랬더니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은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 없어. 근데 수용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어. 고로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지. 근데 설탕, 포도당, 녹말은 고체일 때도 없고 수용 상태일 때도 없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공결합 물질이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이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은 없지만 수용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공결합 물질은 봐봐. 설탕, 포도당, 녹말이 있다. 고체 상태와 수용 상태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구 시스템하고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온결합 물질과 고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 중에 자 우리 사람은 뭘로 되어 있다? 구성 물질이 물단지
무액탄으로 되었다.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 그 중에 물이 70%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덩어리. 봐봐. 그래서 물이 사람의 몸의 구성의 70%를 차지하고 물은 무슨 결합이 아니야? 공유결합이지.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돕는다. 물질을 녹여가지고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을 녹이거나 필요한 기관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얘가 있어야지만이 대류 현상하고 수증기가 있어야지만이 기상 현상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야 산소는 공기 중에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있지. 갖고 광합성으로 생성되고 생물체 호흡에 이용된다. 그리고 대기 중에 21% 차지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산소, 물, 산소, 이산화탄소는 질소는 다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지. 이산화탄소는 생명체 호흡으로 생성되고 광합성이 제로가 되고, 질소는 대기 중에 78%가 있는데 얘들은 자기들끼리 몇 중 결합하니? 3중 결합한단 말이야. 갖고 너무 자기들끼리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 다른 놈하고 반응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이 낮아. 그리고 자기들 간에 원자 간에는 결합력이 세지. 근데 분자 간에는 결합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 정도 돼. 갖고 냉매에 쓰이지. 액체 질소에다가 우리 있잖아 장미꽃 넣지. 그대로 넣지. 그대로 올려. 마이너스 196도니까. 갖고 얘 과자 충전기체 있잖아. 우리가 점점 과자는 줄어들고 뭐가 많아져? 질소가 많아지지. 갖고 과자가 안 상하니까 내가 이런 거 상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반응성이 낮으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규산형 강물은 뭐가 있냐? 규산이온하고 거기에다가 비금속 원소나 금속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이다. 봐봐. 지각이 부서지면 암석이 돼. 암석이 부서지면 뭐가 돼? 광물이 돼. 광물이 아니면 원소가 돼. 갖고 이 규산형 광물이 지각이 제일 많다. 응?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거야. 옆에 봐라. 규산형 광물은 규산형 광물 중에 하나의 관람석은 마그네슘 이온, 철 이온이 규산 이온하고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로서 이온 결합 물질이고, 석영이나 규산과 같이 석영은 규산 이온들이 서로 산소를 공유하면서 생성된 물질, 즉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규산형 광물은 이온 결합도 해갖고 만들 수도 있고 공유 결합해갖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디로 넘겨? 88페이지. 신소재 한 3번 하냐? 오늘 하면? 3번 하는 것 같다, 신소재. 응? 아이고, 힘들다. 잠깐만 쉬자. 언제 경계하냐? 오, 해 뜬다, 해. 응? 해가 떠? 네. 요새 롯데가 미쳤더라. 롯데가 막 9연승 해갖고, 그리고 기아한테 한번 져가지고 지금 2위로 떨어졌어. 한 번 지고 2위로. 오늘 11시에 하네? 토트넘하고,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야, 보니까, 이 새끼가 뭐냐면, 요새 그 유튜브 보면 이제, 토트넘에 역적이 있다. 누군지 아냐? 누구겠냐? 페리시치도 있고 콘테도 있지만 누가 있냐면 요새 역적으로 다이어가
완전 대왕으로 다이어요. 다이어가 등장했어. 네. 이 새끼가 저번에 그 뭐냐 저기 뉴캐슬하고 할 때나 리버풀하고 할 때 메뉴하고 할 때 전부 다 이 새끼가 뭐 갑자기 나가더니 빌드업을 하는 분이 빌드업 패스 잘못하고 끊겼잖아. 그럼 빨리 돌아가고 수비를 해야 되잖아. 얘가 수비를 안 해버리니까 다 망가져. 제대로 못하니까. 손흥민도 이제 못 올라가지. 이게 뭐냐 콘테가 주의가 수비 위주잖아. 그러니까 수비 위주니까 그리고 페리시치가 씨발 뭐 맨날 말도 안 되는 센터에 올리니까 공격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손흥민 공간을 먹어버리니까 손흥민이 공격력이 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는 콘테 감독아에서는 얘가 무능이 안 드러나. 왜? 전부 다 수비니까. 근데 이제 바꿨더니 얘가 공격도 수비도 같이 공격해 줘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나 밀고 올라갔다가 뺏기져갖고 지수받잖아. 그럼 이 새끼가 제대로 못하는 거야. 골 다 먹는 거야. 아 그래서 걱정. 그러니까 득점 손흥민이 공격 못 나가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갖고 못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제 다이어 이 새끼 진짜 수비 못하는 거야. 진짜 쩔어버려 이 새끼가. 수비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 걔는. 보자. 자, 신소재는 뭐야? 새로 개발된 소재를 갖다 우리가 신소재라고 그러지. 근데 신소재 개발과 이용해서 자,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다. 뭐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 옆에 있다.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로서 뭐 전기전도성, 자성, 강도, 밀도, 비열, 녹면적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중에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리인 전기전도성하고 자기적 성질에 따른 성질, 자성을 비교할 거야. 그러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보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보자. 그러면 전기적 성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전도성이지. 그러면 보자.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에서 뭐가 있니? 전기전도성이지. 전류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하고 뭐가 있니? 도체가 있지. 도체는 저항이 작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작지.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지. 뭐 있니? 주로 금속. 그건 이제 철, 니켈, 구리, 알루미늄이 있지. 야,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서 철, 구리, 알루미늄이 있고 전류가 흘러야 할 곳으로 사용된다. 전선이라든지 반도체, 회로선. 야, 전기전도성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금, 은, 구리야. 금은 비싸니까 안 사용하고 그나마 싼 구리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선은. 그 다음 뭐가 있니? 절연체가 있어. 절연체. 절연체는 다른 말로는 부도체지. 저항이 졸라리 커가지고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이 있지. 전류가 안 흐른다. 뭐 있어? 뭐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거 뭐야? 전선 피복 있지. 그리고 보자. 반도체는 봐자. 또 반도체도 있어. 반도체는 야 저항이 도체보다는 크고 절연체보다는 작아. 하고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를 때는 0이라고 그러고 전류가 안 흐를 때는 1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 몇 진법을 쓰니? 2진법 쓰잖아. 그러니까 2진법 쓰기 딱 좋지. 반도체가. 그래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 조건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물질로 규소하고 전원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원료를 쓴다. 그러면 자 그다음 그리고 야 봐봐 얘들이 뒤에 나오는데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해. 저항이 변해. 응? 근데 봐봐 반도체나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가지. 그러면 저항이 뭐지? 얘는 저항이 줄어들어. 반도체나 절연체는 왜 그럴까? 열을 가하면 얘들은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없어. 거의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열을 가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봐봐. 리튬이 원자번호 3번이다. 그러면 플러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도 몇 개 해야 돼? 3개 해야 되지. 근데 첫 번째 값줄에 있는 놈들은 원자핵과 같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과의 인력이 세. 근데 두 번째 값줄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돼? 제일 마지막 값줄에 있는 놈들은 원자하고 원자핵과에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인력이 좀 약해.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부속 대입대에서 속박전자라고 그래. 응? 근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인력이 제일 약한 놈은 좀 자유스럽지. 자유전자라고 그래. 그러면 얘들은 절연체나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 근데 얘들이 열을 가야지. 그러면 속박전자가 이 열 에너지를 받아. 그 속박전자가 뭐가 돼요? 자유전자가 돼.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지. 저항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 도체는 열 에너지를 가지. 그러면 열 에너지를 누가 받아쳐먹냐? 원자핵이 받아쳐먹어. 그 원자핵의 진동이 심해져. 그러면서 원자핵과 전자의 충돌이 많아져. 그 저항이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전류가 커지는 거지. 저항이 커지는 거지. 얘는 저항이 줄고. 이해됐어? 그 다음 이해됐냐? 됐냐 안 됐냐? 안 됐어? 됐어? 의진이 됐어? 그보다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보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액정이 나오지. 액정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 핸드폰, TV, 모니터 있지. 다 쓰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제 LCD는 맛이 났어. 요새는 무슨 시대냐? LED의 시대야. LED 중에서도 OLED. 아몰레드라고 하잖아. 우리가 유기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지.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지. 오거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 그럼 보자. 액정이 있는데 액정은 뭐야? 리퀴드 크리스탈이야.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게 뭐냐? 액체 결정이라는 뜻이야. 액체 결정이라고 액체의 성질도 갖고 있고 고체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형인 물질이야. 이해되니? 봐봐. 액정이란 건 가늘고기 문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근데 배열하고 있어. 고체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지.
액정이 있다. 액정이란 거 이렇게 가늘고 긴 분자가 긴 분자가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 그래갖고 고체의 성질도 같고 액체의 성질도 가르치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이걸로 액정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지 화면을 만들지 이게 LCD인 거야.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인 거야. 그럼 보자. 가늘고 긴 분자의 규칙적인 배열하고 있어. 그리고 LCD가 있어. LCD. 액정 화면이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있어. 얘는 이렇게 돼 있다. 액정 화면은 얇지. 앞에 자체 강원이 있다 없다. 자체 강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뒤에서 뭘 쏴줘야 돼? 빛을 쏴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액정이 나가면 전체 화면이 나오고. 뭐냐면 이게 옛날에 노트북이 액정으로 돼 있었다. LCD로 돼 있었다. 근데 씨발 노트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하면 켜져. 근데 이렇게 딱 펴면 안 켜져. 뭐냐면 이게 이 이음새 부분에 필름이 있어. 필름이 전원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 필름이 여러 번 닫고 했더니 이게 끊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보여 화면이 빛이 나와. 네. 근데 여기는 제끼지. 제끼는 수가 안 나와. 그래서 그 휴레드 패카드 있잖아. HP 그거 샀거든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이게 한 20년 됐겠다. 근데 이 새끼들이 서비스 센터 가져가니까 뭐라고 하냐?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런 거야. 씨발 역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뭐만 이상이 있는 거야? 이 전원 공급해주는 필름이 이상이 있는 거야. 이게 여기 닿는 부분에 필름 형식으로 여기다 전선을 꼽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끊어진 거야. 접촉 불량인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있어. 이렇게 되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 나그 씨발 열받아갖고 영상 가지고 왔어. 영상 가니까 얼마예요? 레코더 들어보니까 제일 비싸게 부른 데가 5만 원. 제일 싸게 부른 데가 2만 원. 제일 비싼 게 5만 원이요? 20몇만 원 필요 없죠. 30만 원. 액체 통째로 하라. 누굴 바보로 하나, 이 씨발 호구로 하나. 갖고 3만 원 주고 했나? 그랬어. 30만 원 든다는데 3만 원 주고 했잖아. 이 사기꾼 새끼들이. 그 지그들이 처먹는 거야 이걸. 도둑놈이들이지. 아니지. 갖고 현금하면 싸게 해준대. 뭔지 아냐? 현금하면 지그들이 몰라. 쓰레기들이지. 그래가지고 LCD인데 자체감은 없다. 근데 편광판이 있어. 편광판이 있어 이렇게. 뭐냐면 편광판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편광이란 건 빛이 횡파임을 보여주는 거다. 야, 빛은 얘들아 봐봐.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모든 방향으로 진동해. 그러면 봐봐. 이런 빛이 들어오지. 근데 여기는 결이 있잖아. 결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누구밖에 못 통과해. 얘하고 결이 같은 놈, 방향이 같은 놈만 통과하지. 이놈만 통과한단 말이야. 여기 또 평광판을 놔둔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해. 근데 얘를 90도를 회전하지. 그럼 통과해 못 통과해? 이렇게 되지. 못 통과해. 빛이 행파임을 보여주는 거야. 정파임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돼도 빛이 이렇게 진동하니까 이렇게만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만 통과하는 거야. 이쪽으로. 만약에 수직으로 해놓지. 그러면 이거 통과해 못 통과해? 아니 이렇게 진동한 놈이 이쪽 면으로만 진동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면 통과하겠지. 근데 수직으로 되고 통과해 못 통과해? 다 걸려버리지. 그러니까 빛이 행파임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평광판 놓고 액정을 놨어.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이제 뭘 놔?
수직 평광판을 넣어. 그러면 빛이 원래는 통과해야 돼, 못 통과해야 돼? 못 통과하지. 근데 전압을 걸어주지. 얘가 일자로, 일직선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해. 어? 이렇게 배열된다. 이렇게 배열돼 있어. 이렇게. 그럼 못 통과해요, 여기를. 통과 못 한다. 근데 전압을 안 걸어주지. 야, 얘가 회전을 해. 100도를. 90도로 회전. 빛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해버려요. 이해됐니? 뭐야? 이 전압을 안 걸어주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액정들이 회전을 해. 우선 여기 이제 이 수평평광을 통과했지. 그럼 이 이빈만 통과하지. 그럼 이게 있다가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럼 빛이 휘어지지. 갖고 여기를 통과해버려. 수직평. 이해됐어? 이게 LCD의 역할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색깔은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 컬러 필터가 있어. RGB가. 레드, 그린, 블루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통과하면 그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색깔이 섞으면서 또 색깔까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 전압의 세기를 조절하지. 그러면 이 액정의 회전 각도도 조정할 수 있어. 빛의 양도 조절할 수 있어. 조절이 된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보자. 그래가지고 액정 디스플레이는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 그리고 LCD용은 텔레비전, 휴대전화, 전자계산기, 온도계의 정보 표시 장치도 한다. 그리고 옆에 나왔지. 평광은 봐봐.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여 나가는 빛이다. 야, 평광판은 서로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했지. 근데 평광판은 뭐가 있다 했어? 결이 있다 했지. 얘하고 결이 같은 놈만 통과시키지. 근데 얘도 결이 같으면 통과해. 근데 90도로 회전하지. 그러면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광 렌즈는 어디다 쓰냐? 낚시할 때 하고 스키장 갔을 때. 낚시할 때 보면 직접 들어오는 빛도 있지. 그리고 물에 반사되고 들어온 빛이 있잖아. 그럼 찌를 못 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평광 렌즈를 쓰면 빛의 확 줄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스키장 가도 얼굴 타지. 왜? 태양광선이 강렬하니까. 왜? 직접 들어온 빛도 있지만 눈에 반사돼갖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글도 좋은 거는 다 평광 렌즈야. 빛의 양을 줄여갖고 눈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됐어? 가지고 봐라. LCD에 올리는 액정의 전압을 가하지 않을 때는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액정을 통과하면서 90도를 회전해버리지. 액정의 배열이. 그러다 보니까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서 통과하면서 진행 방향이 뒤틀려서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액정의 전압을 가하면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빛의 진동 방향이 뒤틀리지 않아서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빛의 양도 빛의 초과량도 조절할 수가 있다. 자체가 오는 있어, 없어? 없어. 오늘 여기까지. 좋지? 예.